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교정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 칫솔질 얘기하는 건 조회수가 좀 나오는데 교정 얘기하는 건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게 제 전문 분야인데 말이죠. 자, 예전 영상 중에 교정장치 관련된 영상이 있긴 있는데 오늘 그 장치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클립핏이는 뭐냐? 데이머는 뭐냐?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정장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치아를 움직이기 위한 손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얼굴이 이면 이걸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어야 당기고 밀고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철기를 깐다. 그 철기를 깐다는 얘기는 일단 그 재질 자체가 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게 철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정 장치도 쇠로 돼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 다음번에 철사도 철사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교정 장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이게 너무 보기가 좀 흉하지 않냐.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덜 보이게 만든 거. 요걸 이제 세라믹이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쪽의 일부는 쇠인데 요렇게 돌아서면서는 조금 모양이 나아지죠. 예, 요렇게 투명하게 만든 거. 요건 이제 불에다 구워서 만든 진짜 도자기입니다. 유리 같은 거죠. 하지만 철사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요렇게 두 개를 엎어보면 쇠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심미적인 장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명한 장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재질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금속으로 돼 있냐, 세라믹으로 돼 있냐. 그런데 이제 이걸 장치만 붙인다고 이거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세라믹으로 된 장치 큰 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장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치아에 턱 붙일 거란 말이죠. 이것만 붙여놓으면 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정 장치하고 철사를 연결해서 이를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철사가 있어요. 이게 철사는 아니지만, 예, 이게 철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놈을 눌러가지고 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철사가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이가 이렇게 앞으로 올 거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교정치료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를 데려오는 거. 그런데 이제 데려오는 과정 중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할 거냐.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교정과 의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놈은요. 이렇게 놔두면 이게 훌러덩 빠지지 않습니까? 훌러덩 빠지지 말고 여기 잘 붙어 있으라고 뭘로 묶어야 돼요.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무줄이 있어요. 예, 고무줄도 제가 큰 거 갖고 왔죠. 자, 이 고무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예, 묶었죠? 자, 해보겠습니다. 어영차 당겨서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이렇게 탁 걸면 이 철사가 안 빠지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묶어놓는 일을 합니다. 그 치과 가시면 이 고무줄을 풀렀다가 또 묶었다가 이런 일들을 종종 하는 거를 겪으실 수 있어요. 철사도 가끔 바꾸긴 하죠. 뭐 자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가 움직이려면 철사를 타고 이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리로 가는 거죠, 이가. 또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철사를 타고 철기를 타고. 근데 여기서 고무줄이 이걸 묶고 있으니까 마찰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마찰력을 좀 줄이면 이가 좀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거죠. 고무줄로 묶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철사로 묶는 방법이 또 있어요. 철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교정용 철사입니다. 이걸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끼고 손을 잘 바꿔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꽂아서 요 밑에 쪽에 이렇게 또 이렇게 꽂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철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어려워라. 얘를 잡는 겁니다. 잡아 당겨요. 그럼 이쪽에서 잡겠죠, 이렇게. 이쪽에도 잡아요. 그 다음번에 얘를 이렇게 잡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돌려요. 저는 교정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열심히 이렇게 돌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꼭 잡겠죠, 철사가.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이제 집에 가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얘를 끝부분을 잘라야죠. 제가 벤치도 큰 거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안으로 말아 넣어주면 집에 가서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무줄로 묶는 방법과 철사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으냐? 그때그때 달라요. 의사가 보고 요거는 고무줄로 묶는 게 낫겠다. 요건 철사로 묶는 게 낫겠다. 이러고 나서 다음번에 가면 어떻게 해요? 고무줄을 훌러덩 벗기면 되지만 얘는 이런 데를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철사를 뚝 자르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풀러내서 버리는 거죠. 그럼 또 새 걸 묶습니다. 이렇게 묶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의 문제점은 이 교정장치가 철사를 붙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마찰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으이차. 얘는 여기 똑같이 홈이 있죠. 보이시죠? 예.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보였습니다. 이 홈에다가 철사를 끼우고 어떻게 해요? 고무줄이나 철사를 묶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뚜껑을 툭 닫는 거예요. 그러면 철사는 안 빠지겠죠? 안 빠집니다. 그런데 마찰력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걸 묶는다. 결찰이라는 되게 어려운 한자를 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다가 고무줄 묶었던 건 결찰한 거예요. 뭘로 했죠? 고무줄로. 철사로. 그런데 이건 지가 뚜껑을 뚝 닫아서 결찰이 돼버렸어요. 스스로 결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치의 이름이 자가 결찰 장치라는 겁니다. 마찰력이 좀 적고 환자가 좀 편해요. 뭐 이런 광고 같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않답니다. 의사는 좀 편하겠죠. 뚜껑을 띵띵띵띵 닫으면 되니까. 열심히 철사를 묶거나 고무줄을 갈아 끼울 필요 없이 뚜껑을 닫으면 되니까 의사는 좀 편할 수 있어요. 이 자가 결찰 장치의 상표명 중에 한두 개가 마케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클립핏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소다, 영어로요. 우리나라 말로는 탄산. 그죠? 탄산 음료 아시죠? 그럼 이제 탄산 음료라고 하는 게 교정 장치면 뭐 콜라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환타를 먹든 그냥 탄산 음료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역시 탄산 음료는 코카콜라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분은 기껏 해봐야 탄산 들어가 있고 설탕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향 내는 거 좀 들어가 있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탄산 음료란 말이죠. 교정장치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가결찰 장치야 그러면 그냥 자가결찰 장치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결찰을 하는 장치보다 훨씬 더 우수하냐? 별로 그렇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누가요? 일부 교정과 의사가 광고를 한 거죠. 우리 치과는 클립피쉬를 씁니다. 우리 치과는 데이몬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식당에서는 코카콜라만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이게 뭔가 차별화된 것처럼 광고들을 그동안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도 전화해서 그 병원에는 클립피쉬가 있어요? 그 병원에는 데이몬이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교정과 의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문고리가 좋아야 문을 잘 여닫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문을 여닫는 손잡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가 결찰 장치가 있고 결찰하는 장치가 있는데 넌 뭐 쓰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치과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쓰는 장치를 쓰는 게 낫겠다. 그럼 그걸 붙여요. 저 경우는 저걸 쓰는 게 낫겠다. 그럼 그걸 붙이고요. 섞어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의사가 쓸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꼭 클립피쉬 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자가결찰 장치도 장치에 흔히 말하는 가격이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치과 의사가 사갖고 오는 가격이요. 그렇죠? 이 클립피쉬라는 장치는 그렇게 비싼 고가의 장치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비싼 장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광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진 않아요. 이건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치과 의사가 특히 교정 전문의가 장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치료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권은 환자가 아닌 치과 의사가 가지는 게 맞겠다. 물론 설명을 해주는 건 필요하죠. 우리 병원에서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교정장치 뭐 쓰냐에 따라서 교정치료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재질이 금속이냐 세라믹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 없고 보기에 좀 좋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세라믹을 쓸 수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있느냐?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치과 의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신은 세라믹을 붙이는 것보다는 금속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을 들어야죠. 그 다음번에는요. 나는 저 회사 상표가 좋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 상표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선생님이 선택한 장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너무 장치 종류 가지고 광고하는 치과는 피해 가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치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렇게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빨에 붙었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저머니 이런 게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치과에서 좋은 장치를 붙여줬겠거니 라고 믿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병원이요, 친구 데려오면 치료비 싸게 해준대요. 예를 들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다른 치과보다 치료비가 훨씬 싸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환자가 알 수 없는 이 장치, 제일 비싸고 좋은 걸 쓸까요? 아니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싼 걸 골랐을까요? 물론 이건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병원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장치를 내세우거나 혹은 우리 병원의 치료비가 싸요를 내세우는 병원에 있어서는 무언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정치료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좀 잊지 말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